안녕하세요. 닭꿈정별입니다. 다니쌤과 지중해 부자의 공통점 뭘까요? 여기 다른 듯 서로 닮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살던 사내입니다. 지금은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요. 그는 물론 한국인이에요. 사업체는 홍콩에 있고 집은 지중해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자 박종기님은 그를 지중해 부자라고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은 경제 멘토로 활동 중인 이의상님이에요. 유튜브에서 현재 46만 구독자를 가진 다니TV를 운영하고 있지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그는 10여 년 만에 10억의 빚을 모두 갚았어요. 지금은 수십억 자산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를 일명 다니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중해 부자와 다니쌤이 가진 공통점 4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최고의 고수를 찾아다녔어요. 1990년경 당시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고수는 실력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큰손이었대요. 그야말로 돈으로 증시를 주무르던 시기였지요. 지중해 부자는 용기 내어 큰손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큰손에게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동료에게 시달림을 받는 등 수모를 견뎌내야 했답니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온갖 허드렛 일도 다 하며 하루하루 버텼지요. 수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버는 생활이 계속되어도 주식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만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성실함을 인정받아 큰손의 마음을 얻었고 큰손을 통해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다니쌤은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할 때 유독 사업이 번창하는 20대의 중개사를 보게 됩니다. 비결을 알고 보니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다니쌤은 20대 중개사에게 자신을 막 부려먹어도 좋으니 가르쳐만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빚에 쫓겨 상황이 너무도 절박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에 한참이나 어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도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배운 블로그 마케팅 기법은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았지요. 두 번째는 늘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부자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국내 증시는 외국인 개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전혀 없던 시기였죠. 지중해 부자는 아이들 양육비를 걱정해야 했지만 눈 딱 감고 배움에 투자합니다. 거금 5만 원을 들여 찾아간 외국인 투자 강연을 통해 그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선중기의 투자 방식까지 공부하고 이후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연구해 나갑니다. 다니쌤은 어느 날 허름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은 다니쌤은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마케팅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시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쪼개서 마케팅에 관한 책을 모조리 사서 봅니다. 또한 거금을 들여 마케팅 강의를 듣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쌤은 드디어 마케팅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소극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큰손 밑에서 함께 지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지중해 부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았죠. 도망다니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찾아가 빚을 갚을 기회를 달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미 많은 빚이 있음에도 그의 성실성을 인정한 채권자들은 지중해 부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큰손과 사채업자까지 함께하여 파이를 키워나갔던 거죠.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같은 10% 수익이라도 1,000만 원의 10%와 10억의 10%는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니쌤의 경우도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20대의 부동산 사장을 만나 블로그 마케팅을 배웠고 그 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워낙 그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기도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성실함과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이렇게 형성된 인맥은 그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지름길이 되고 있답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지중해 부자는 건설업을 크게 망했을 때 판자촌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수혜를 입어 더 이상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린 자녀들은 처형집에 맡겨놓고 아내는 식당 일을 하는 곳에서 먹고 잤다고 합니다. 그는 식구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채권자에게 이자를 갚는 일은 결코 거르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네요. 그러던 중 일터에서 동료들이 주식하는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때부터 지중해 부자의 주식 인생이 시작되었다지요. 성실하게 큰 손 밑에서 주식을 배우며 신뢰를 쌓아간 덕분에 돈도 잘 벌렸죠. 드디어 집을 사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또 고비가 찾아왔어요. 주가 하락으로 원금을 몽땅 잃게 되었고 겨우 마련한 집까지 팔아서 투자자의 원금을 보전해 주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신뢰가 쌓여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시던 큰손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다니쌤 역시 사업에 크게 실패했지요. 노숙과 영등포 쪽방촌 그리고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상황에서도 10억이 넘는 빚을 10여 년 만에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결과지요. 지금은 그 저력으로 위풍당당하게 돈을 잘 벌고 있답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중해 부자와 다니쌤의 공통점 4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중해 부자와 다니쌤이 지금의 부와 성공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점은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고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